자, 안녕하세요. 성형세무사입니다. 이제 슬슬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죠. 이제 연말도 2개월 정도 남았네요. 지난해에도 요맘때쯤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연말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연말정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인데요.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 신용카드를 어디 쪽으로 넣어야 될까? 그러니까 뭐 남편한테 공제를 받아야 될런지 부인한테 공제를 받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고민들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연금저축이나 IRP를 얼마나 더 많이 넣어야 될까? 혹은 이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서 누구 카드를 더 써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해보고 세금이 얼마나 더 적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스스로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 2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보면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요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대략적으로나마 계산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날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조금의 도움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홈택스 사이트고요.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보시면 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이란 탭에 여기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요런 화면이 뜨고요. 요런 화면이 뜨는데 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 가지고 요렇게 진행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이 근무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하나하나 새로 입력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연말정산을 했던 자료를 끌고 와서 거기서 보이고 있는 뭐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 항목, 뭐 부양가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개 이상 근무처가 있었다 그러면 선택을 하나하나 해 주시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2022년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작년에 내가 연말정산을 했던 총 급여액부터 그리고 부양가족 그리고 뭐 공제 항목들까지 뭐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데, 만약에 올해는 지난해와 총급여, 그러니까 연봉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총급여액에 직접 입력을 하시고 적용을 눌러 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올해 연봉에 맞춰가지고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저는 임의적으로 숫자를 넣었어요. 2023년도에는 이 정도의 연봉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여기에 적용을 눌러서 임의적으로 총급여액을 맞춰가지고 넣었고요. 이러고 나면 이제 밑에 부양가족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지금 스텝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신용카드부터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까지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하시면 여기에 이제 입력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부양가족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부양가족 추가로 누르셔가지고 부양가족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밑으로 내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신용카드 입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미 사용한 내역은 떠 있고요. 요건 이제 확정적으로 사용한 내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부터 11월, 12월 달까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직. 따라서 여기에 예상되는 금액들을 넣어보면 밑에서 어느 정도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이 어느 정도가 절감이 되는지가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예상되는 금액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금액을 넣어보는 거죠. 뭐 체크카드도 그렇고 신용카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니까 넣어보면 밑에 공제 금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제 한도에서 공제 금액을 빼고 한도 미달액이 나오니까 이 정도는 이제 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더 사용을 하는 계획을 잡고 여기에 더 입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 금액이 한도까지 다 찼죠. 근데 하나 더 보면
이쪽에 보시면 추가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카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할 때 기본 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해주는 추가 공제 한도가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전통시장 사용분,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도서 공연 뭐 요런 것들은 이제 추가 공제를 더 해주는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직 200만 원 정도가 더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더 입력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부양가족 중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내가 먼저 넣어 보는 거예요. 추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넣어 보면,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 지금 한도 미달액이 0이 뜨죠.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 끝까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 이제 예상 절감 세액까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스텝 2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스텝 2에서는 일단 그 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는 이 위의 항목이에요. 보시면 아까 스텝 1에서 제가 입력한 게 6천만 원 입력을 했었죠. 요거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지난해나 아까 첫 화면에서 선택했던 근무처에서 그 연말정산 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입력을 끌고 들어와서 올해도 똑같을 거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 봤더니 지금 결정세액이 387만 2천 원이 나왔어요. 우리의 연말정산 최종 목적은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이 성공적으로 끝나냐, 아니면 뭐 추가 징수가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신용카드는 입력했으니까 앞으로 입력해야 되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 결정세액을 다시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먼저 밑에 지금 소득공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떠 있어요. 이거는 뭐 지난해 했던 거에 떠 있는데, 여기에서 금액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 이제 수정 있잖아요. 요 수정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수정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금보험료 공제가 더 많아야 된다 이러면 여기에 수정을 눌러가지고 뭐 이런 화면이 뜨면 여기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 있죠. 세액 공제에 많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수정을 눌러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 수정으로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연금 계좌가 지금 0원으로 나와 있지만 내가 추가적으로 뭐 납입을 더 하거나 아니면 여기 0원이 틀렸다 그러면 여기 수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더 납부를 해서 1200만 원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1200만 원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퇴직연금 계좌에 1200만 원이 뜨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세액 공제액을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표시돼야 되는 세액 공제 금액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위로 올라오면 아까 봤던 결정세액이 줄어들죠. 지금 여기는 279만 원으로 줄었는데 처음에 원래는 결정세액이 387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밑에서 그 연금계좌 이런 것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서 앞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해 가면서 요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이나 아니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를 어느 쪽으로 올려야 되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도, 그러니까 남편분이나 부인분이 이제 각각 요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면서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최적의 세액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텝 3예요. 세 번째 단계인데, 여기는 이제 어떤 거를 계산한다기보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한 정보와 통계치, 그리고 절세를 할 수 있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팁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 삼아서 한 번씩 보세요. 여기 이제 항목들, 연말정산 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교육비,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래 절세 팁을 보면 그거에 따라서
뭔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기서 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귀하는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모두 공제받고 있으니까 이 신용카드를 앞으로 더 많이 사용해도 세금적으로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자체의 포인트 적립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한 면으로 사용을 하세요. 이런 이제 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혹은 이런 항목들의 항목 설명을 누르시면 이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원리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통 내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얼마나 환급이 될지 아니면 얼마나 추징세액이 될지를 예상해 보는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거나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한테 어떤 부양가족을 어떻게 더 올려야 더 유리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니까요. 대부분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